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역사 가장 가슴 아팠던 역사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교회에서도 잘 말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 언론에서도 거의 뭐 다루지 않는, 또 다룬다 해도 보통 언론에서는 뭐 매우 제한된 지면이나 또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깊은 이야기는 거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는 뭐 진지하게 하면서 정작 우리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우리 눈앞에 조금 또 새로운 또 그 뉴스가 뭐 악성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역사 같은 거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게 아주 습관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몇백만이 죽었다는 뭐 폴포트 정권에 의해 가지고 킬링 필드가 있었다, 그런 거는 뭐 꽤 많이 알면서도 우리나라 한국판 킬링 필드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6.25 전쟁이 난 지가 꼭 75주년 되는 그런 해인데, 아마 그 국민보도연맹은 학살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상당히 또 그 명석한 분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언젠가는 이걸 조금 정리해서 그 교회 앞에 또 역사 앞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좀 알려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제목에 보시는 대로 한국판 킬링필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름이긴 한데, 그런데 이 이름 정도 이보다 더 실제를 알면 여러분이 아마 더 경악하고 놀라고, 이 우리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걸로 봅니다. 이 보도연맹이란 말 자체가 좀 말이, 이게 무슨 뭐 뉴스 보던가 신문 보던가 언론 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머리에 스쳐 지나갈 뿐, 이 말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신문 보도 이런 말이 아니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하는 뜻인데, 뭘 말하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46년도에 미 군정청에서 동아일보에 부탁해가지고 국민 의식 조사를 했더니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14%, 공산주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7%, 그리고 나머지 74%가 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든 그런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그 미 군정청에서는 극우파, 극좌파를 제하고 74%의 사회민주주의 중도 노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도 노선은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고 그 이승만과 미군정이 어떻게 그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결국은 중도 노선이라든지 김부 다 제거되고 그리고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 되기 직전부터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수 순천 사건이 또 터지고 했는데 그걸 보고는 이제 이승만이 알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74%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마음을 잘 읽어서 능동적으로 알아서 대처하는 뭐 좋게 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간신배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의 뜻을 받들어서 뭘 했냐면은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 혹은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2차판에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그들부터 좀 계도하고 그 계몽하고 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사상 교육을 똑바로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일민주의 그 전체가 하나가 되고 덮어놓고 뭉치는 그런 그 마인드를 신하들이 다 알고 이 보도 연맹원을 참 말이 어렵죠. 보도 연맹 이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연맹을 결성하는 게 좋겠다. 그때 검사였던 선우종원하고 오제도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이승만에게 건의를 했고 이승만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좌익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파악을 하게 합니다. 취지는 참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려운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보호한다. 더 이상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뭐 어찌 보면은 그때로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혼란스러운 때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구 비례로 그 지역마다 인구 비례로 보도 연맹원들을 파악해가지고 이 기한에 스스로 자백하고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이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은 앞으로는 그 자익에 물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구 비례로 지역마다 할당량이 하달된 거야. 그 산청군 같으면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만큼은 색출해내 가지고 명단을 작성해 올려라. 지금도 행정이라는 게 까딱하면 그런 식으로 되기 쉬운데 그때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공무원들은 거기 아마 49년으로 보는데 1949년도 6.25 나기가 1년 전인 거야. 그래서 그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자에게 물들었던 사람들 찾아 나서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 자에게 물들었던 사람들이 뭐 좀 있기는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사람 다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사상이 뭔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뭐 어떤 혜택을 준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달콤한 말로 이제 이렇게 속인 거예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보도 연맹이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어 그저 서명하고 날인해가지고 명단이 작성돼서 올라갔는데 대체로 전국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작성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많게는 100만이 넘었다. 아니 그 남한만 해도 2천만 중에서 74%가 물들었다고 사회주의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 명단을 작성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라 하는데 20만 나와갖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100만이 넘었을 거다 하는 짐작이고 그 명부 자체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알지도 못하고 그저 공무원들이 와서 자꾸 선동하고 이장이 와서 막 자꾸 부추기고 강요하고 막 그 할당량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명단이 작성돼 가지고 뭐 가끔 이제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몇 차례 안 했는데 이어서 6.25 사변,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승만이 6월 25일은 무슨 일이 나니 사실 뭐 어리동절하 잘 몰랐다고 합시다. 그래 얼마 안 가서 이제 전쟁이 터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당시에 그 행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9시에 개성 방어선이 붕괴되고 그리고는 그 오전 중으로 벌써 동두천이 함락되고 그날 오후 25일 오후는 포천이 함락됐어요. 26일 오후에 의정부까지 내려왔고 27일 새벽 4시에 이승만은 서울을 탈출해서 기차를 타고 그 대구까지 뭐 잠깐 자고 나서 보니까 대구에 와 있더라는 거 자기가.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원래 대전까지만 내려가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하고 열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대전에 와서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에 들어가가지고 7월 1일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그 방송국의 녹음 장비를 가져와서 녹음 방송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27일 그날 12시경에는요 서울 도봉구 창동 방어선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날 오후 2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날 1시에는 벌써 미아리 그리고 홍릉 저지선도 붕괴되고 그리고 2시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도 서울을 탈출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8일 2시 28분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됩니다. 그 당시 육군 공병감 최창식이라는 대령이 한강 다리를 이제 인도교를 폭파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죄를 나중에 물어가지고 9월 달에 그리고 그 최창식 대령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럴 때
대전에 내려와서 7월 1일까지 머물렀는데 그 이승만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북한에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뭘 생각났냐면요. 그 수많은 보도 연맹원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내려오니까 거기 가담해가지고 김일성이 편에 서가지고 우리와 싸울 게 아닌가 해가지고 누군가를 시켜서 그 명령을 누가 받았는지는 다 숨겨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전국에다가 사람들, 군인들, 경찰들, 헌병대 이걸 보내가지고 보도연맹원으로 작성된 명단대로 모조리 다 척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가장 일찍 가장 보도연맹원들 총살을 하는데 가장 일찍이 죽은 사람들이 대전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아요. 천 몇백 명 될 겁니다. 그리고 진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진주 지역하고 경산 지역, 경상북도 경산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일찍이 시간별로 볼 때 가장 일찍이 학살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북쪽에서는 김일성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파죽지세로 사흘 만에 서울을 장악하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소위 말하는 그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포항에서 나부동 그리고 낙동강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조그마한 땅 남기고 모조리 북한이 다 점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승만은 뭘 했냐면요. 그 보도연맹원으로 옛날에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 모조리 사살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전국에서 한 700여 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아직 안 믿어질 텐데 제가 말씀드린다 한번 해봐요. 오늘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혹은 살아왔던 그 지역 뭐 군 단위면 좋겠어요. 군 단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산청이니까 산청 양민 학살 뭐 군 단위 이름만 쳐요. 함양 양민 학살, 거창 양민 학살, 진주 진양 양민 학살. 그러니까 군 단위 이름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양민 학살이라는 걸 붙이면은 700여 곳이 나올 겁니다. 700여 곳. 그러면은 우리 산청 함양 사건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51년도 이루어졌고 거창 사건과 산청 사건 이런 경우는 51년도 일어났고 50년도 7월부터 8월 그 어간에 이승만이 학살한 사람들이 최소 20만에서 30만 최소입니다. 최소. 그 정도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자익사상에 물들었다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명단을 작성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 날인한 것 때문에 명단이 작성되었으니까 명단 작성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그 양민 학살한 사람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 날인한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명단 작성됐으니까 이건 다 자익사상 물든 사람이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모두 다 학살합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런 걸 다 속이고 숨기고 덮어 은폐하고 감추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체로 군 단위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든 거. 이게 다 여기에 이승만이 보낸 사람들이 양민을 학살한 지역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런 건 뭐 군 단위 한 곳에만 말하는데 산청군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산청군 여기 산청군에 해도 6-7군데에서 양민 학살이 났으니까 전체로 하면 나중에 제가 700여 곳에 양민 학살이 일어났던 그걸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 문서를 카피해 가지고 만족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아니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군대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이승만은 자국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 이 이름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 자라난 지방 군단이 자기 지방 이름들이 막 나올 텐데 이게 뭐 그 파악이 안 된다도 여기는 있는 걸로 나중에 이게 뭐 한참 후에는요 모든 군에서 그 다 이루어졌거든 양민 학살이. 이거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면은요 이승만을 존경한다 이름 입에 꺼낼 수도 없는 얘기야. 코리안 킬링 필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 내가 왜 그렇게 보수 꼴통 우파 그런 걸 안 하고 이승만 같은 사람이 굉장히 그 잘못된 사람이다. 왜 그런 말 하겠어? 내가 이거 아니까.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48년 12월 당시 검사였던 선우종원과 오제도 검사 둘 다 검사야. 이게 이 사람이 결성돼 가지고 그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을 이제 이어지게 된 건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은 인구 비례로 할당된 인원을 찾아가서 억지로 강제로 아니면 속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게 보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다 하고 많게는 30만 명이 넘었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최대 120만 명 정도가 가입됐는데 그 학살된 사람이 한 30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상북도 문경에서 1950년 7월 16일에 학살이 시작된 게 제일 먼저 학살된 걸로 이제 이렇게 시간 대조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21일에 진주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그 보도 연맹원들도 있고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풀어내면 대부분 정치범이 많으니까 풀어내주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인민군 편에 서가지고 이승만과 싸우려고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전 형무소, 진주 형무소 이런 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살해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7월 21일경에 그 학살이 시작됐다. 또 25일경부터 학살됐다. 요 정확하지 않게 날짜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7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에서 목포로 열차로 내려가 가지고 그 목포에서 내려갔다가 진에서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7월 2일부터 부산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전서부터 대전 충남도지사 공관에서부터 명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부산 와서도 계속해서 그걸 다그쳐 가지고 보도연맹원으로 명단이 작성된 걸 다 찾아서 학살하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국가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의 수는 아직도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이러한 학살에 의해서 희생된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훗날 강공서를 찾아가서 그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게 되면은 뭐라 하느냐? 이 사람 이거 말이 많아. 말이 많은 거 그 빨갱이야. 빨갱이 가족 주제에 말이 많아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말을 꺼내면은 말이 많다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빨갱이로 이미 몰렸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까지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겨우 산청 함량 사건과 거창 신원 사건 정도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명예 회복하고 추모공원까지 만들어졌죠. 그 나머지는 미 공군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 영동군 노건리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4군데 정도만 조사가 됐고 또 묻혀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한 일대에서 몇십만 명이 죽어서 그 억울한 사정들이 다 한이 맺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조사하자 그러면은 강압적으로 나가서 결국은 조사가 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군사 정권 하에서는 하나도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오니까 이걸 더 이상 덮어 가지고 은폐할 수가 없다. 억울한 사람의 핏소리,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의 이 절규가 남한 땅 전체에 이렇게 사무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2005년도 5월 3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고 약칭 과거사 정리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출범했고 이 조사를 위해서 국회가 예산을 세웠는데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끝날 때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국회 보고를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작성돼 가지고 국회 보고를 했는데 국회는 보고해서 국회의원들 알았지만 국민들도 모르는 겁니다. 언론도 뭐 그런 거 다 시시콜콜 안 밝히고 하니까 모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국회는 보고되고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는 그때는 뭐 이명박 시대니까 그런 거 뭐 다 또 감추기가 급급했을 거거든 보나마나. 자 여기가 지금 산청 사건 제가 살고 있는 산청 사건 추모공원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걸 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후문으로는요, 이걸 조성하는데 몇백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200억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청사건 추모공원이고 지금도 제가 가끔 여기 방문하고 산청에 오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안내도 하고 합니다. 여기가 거창사건 추모공원인데 이건 4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719명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719명. 그리고 창원에 가면 또 있습니다. 창원에
그 갱위바다라고 하는 데서 갱위바다 어떤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고양이 소리처럼 바람 소리가 고양이처럼 그 고양이를 경상도 갱이라 갱이 그 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갱이바다 거기 양면 학살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 7월 달 7월 정도였다고 보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이걸 죽여서 땅을 파고 묻으려면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1,800명인가 1,400명 내지 1,800명 되는데 이걸 다 죽여서 묻으려면은 구덩이를 파야 돼. 그 때문에도 굴삭기나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그 많은 사람을 묻어 장례하는 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괭이 바다 다리 위로 바다 위로 설치된 다리 위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풀지 못하게 묶어가지고 엮어서 몇 사람이 빠지면은 덩달아서 줄에 엮어져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겠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괭이 바다 양면 학살 좀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대마도에 조류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대마도 사람들이 그 많은 시신들이 왜 밀려오냐 해가지고 지금도 대마도에 가면 그 조선인 그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유해가 수습돼 가지고 묻혀 있는 그런 유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산에 가면은 코발트 강산, 경상북도 경산인데 코발트 강산의 수직갱도 안에다가 사람들을 줄로 사슬로 묶어 가지고 총알이 가까우니까 몇몇 사람이 이 그 코발트 강산 수직갱도 위에서 총을 쏘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갱도로 떨어지면은 나머지는 줄줄이 엮어져 가지고 그 갱도에 빠져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 그걸 찾아내 가지고 이제 유해를 국회가 100억이나 되는 그런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찾아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 그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 또 역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전국에서 700여 곳에 양면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71년 만에 마주한 골령골, 대전에 있는 골령골의 학살 현장인데 아마도 대전 형무소에 있는 수많은 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그저 자익으로 몰아가지고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다가 이렇게 해서 파고 묻었는데 여러분 이 장비도 없는 때에 뭘 가지고 이 큰 무덤을 파서 더 웃기는 거는 더 웃기는 놀라운 일은 한 켜를 걷어내고 좀 더 파면 또 밑에 한 켜가 또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느라고 그 굴삭기를 가지고 땅을 긁으니까 뼈가 뭐 한 개, 두 개 나오면은 그냥 공사 진행에 지장된다 해가지고 그냥 묻어 덮어버리고 넘어갈 텐데 이게 여러 수백 구가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덮을 수가 없고 은폐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런 무덤들 이걸 어떤 영화 감독이 구자환이라고 하는 독립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레드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빨갱이 무덤이라는 거, 레드툼이라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어서 이렇게 묻힌 그런 곳이 전국에 한 700곳이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단 학살해가지고 매장한 것이거든요. 그 머리에 이제 이 총알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두개골에. 다 마찬가지야. 전국적으로 이런 무덤들이 즐비하게 아무데나 파면 동네 인근 어딘가 소문을 듣고 와서 파면은 그냥 나와요. 깊이 묻지도 못해서 장비가 없어서 사람 손이나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파니까 아주 얇게 묻혀 있고 어떤 데는요 그냥 빗물에 씻기고 돼가지고 그냥 드러나요. 또 어떤 데는요 땅을 판 게 아니고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에 돌들을 좀 주워내고 그쪽에다가 시신을 먹고 돌로 갖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덮어놨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곳이고 이런 식으로 국공과 헌병대, 특무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죽여서 묻고 그 위에 또 실어다가 또 죽여서 묻고 몇 날 며칠을 예를 들어서 뭐 대전 골령골 그런 데는 한 번 실어 온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을 실어다가 죽여서 또 묻고 그 위에 또 죽여서 묻고 켜켜로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자기들이 묻힐 구덩이를 자기들이 팠다니까. 그 더운 때에 숨 막히는 때에 그 깽이나 삽을 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파라 했는데 다 파고 나니까 그거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총을 쏘아가지고 묻어버렸어. 예, 이런 식으로 줄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쏘아가지고 그래서 파묻어 버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묻힐 구덩이 자기가 파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도 형무소 근방인 같은데 형무소 근방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덮고 또 묻고 또 덮고 켜켜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2005년도부터 2006년, 7년, 8년, 9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그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 발굴을 하고 그 보고서를 씁니다. 아직은 그 700곳 다 그 발굴하거나 조사되지는 못하고 4년 가지고는 다 못했어요. 한 1만 건, 1만 1000건을 찾아서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다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또 하다가 지금도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시대라든지 윤석열 시대 이럴 때는요 가능하면 이런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사가 진척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건 머리가 쭈루루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마구 포크레인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살살 파가지고 그 뼈가 안치된 그대로를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게 코리안 킬링 필드야. 이승만의 지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막 마구잡이로 막 사람 밀어넣고 죽였던 그런 곳으로 확인되는 거죠. 자, 제가 700여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그 700곳이라니까 에이 또 뭐 그 가장을 저리 심하게 하나 하고 가장이라고 생각할 텐데 가장이 아닙니다. 가평
노르목고개 학살 사건, 가평 설악산 학살 사건, 강릉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강릉이야. 광화도가 이렇게 많아요. 강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강화도만 해도 13군데나 있었고, 거제가 이렇게 많고, 거창도 이렇게 많고, 경기도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고향에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창, 구례,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한 겁니다. 나주, 남양주, 논산, 담양, 문경, 목포, 무안, 산청만 보세요. 산청. 이게 유명한 산청 사건인데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학살 사건. 여기는 하루에 1951년도 2월 7일 하루에 705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산청 내리, 삼장면, 요 산청이 생초면, 시천면, 시천면은요 외곡리, 사리, 그다음 오부면, 죄송합니다. 산청읍, 묵곡리. 자, 이렇게 서울도 이렇게 많이 학살당했고, 뭐 순창, 여수, 순천, 여수,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어디서 이 목록을 가져왔느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 책이, 나중에 이제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416번째가 청주형무소,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게 히읗이 나오면 화순 이래 나오면 이제 끝이 다 돼가는 거죠. 예, 횡성, 갑천면, 동막골 학살 사건까지 하면은 502곳까지가 조사됐고 700여 곳 중에서 502곳까지만 나고 이제 그 뒤에 좀 더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코리안 킬링 필드. 그래서 2005년까지 그 어간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45년부터 2005년까지면 60년 동안 아무리 억울해도요, 억울해도 참아라.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통사정을 이야기하려면 한두 마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듣기 싫어하는 공무원들 찾아가서 여차하고 우리 아빠가요 어쩌고 하면요 말이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빨갱이 가족으로 또 이제 학대를 합니다.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걸 호소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또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정서를 통합하려고 나서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진실을 먼저 밝히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도록 해도 진실을 밝히고 나서 그게 가능하다. 해서 이제 참여정부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겁니다. 뭐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는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어렵사리 구한 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4년 동안 1차 조사, 미흡하지만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위한 사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1차 조사 우선
보고서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비매품으로 이 책의 크기가요, A4 용지 크기만한 책이야. 사록배판 그보다 훨씬 더 큰 A4 용지만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는 국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끝나는, 그래서 한정판으로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개인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여기서 뭐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열람할 수도 없고, 어떻든 이 자료를 찾는다고 내가 어떻게 방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요, 자기가 그걸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첫날 뭐 국회까지 올라가서 도서관에 열람 못하니까 그 경비 감안해가지고 제가 그걸 소장하고 싶어 구입하기를 원한다니까 그 가격 흥정이 들어왔는데 조금 많이 지불했습니다. 많이 지불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거 아무나 가지지 못하잖아요. 이 많은 걸 다 복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고 그 2차 또 조사를 하고 지금 아마 3차, 4차 정도 조사할 텐데 이게 다 조사가 끝났을 때는 이 분량의 2배, 3배쯤 될 거라. 이 억울한 억울한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승만 정권이 한 거이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한 걸 몰라서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승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승만을 안 게 아니었구나 이거에. 여러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2005년 5월 3일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족을 했어요.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활동이 일단 1단계 완료를 합니다. 총 조사된 접수된 건이 1만 860건이 조사됐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나서 4년 2개월 동안에 더 연장해가지고 어떻든 접수된 게 11,172건의 조사를 일단락 마무리 1단계는 그렇게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때 와서 아직도 파악해 보니까 많이 있어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가 그 뒤로 지금까지 흐지부지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이걸 좀 더 마무리할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것 중에 겨우 해서 4곳 정도를 확실히 조사하고 그 명예회복하고 추모공원까지 완성됐어요. 노근리 평화공원, 미군이 양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 쌍굴 다리 밑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도 울고 불고 미국을 찾아가고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고 해가지고 겨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창 사건은 신종목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워낙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와서 이게 이제 확인돼가지고 추모공원까지 아까 그림 봤죠. 산청 함양 사건도 마찬가지, 제주 4.3 사건, 그리고 겨우 700여 곳 중에서 겨우 4곳. 아직도 대한민국 산하에는요 억울한 사람들의 핏소리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700곳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하면요, 나라 살림이 막 거들날 거라. 너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국가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려졌는데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괜히 국민보도연맹으로 가입했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수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최소한으로 보는 사람이 10만에서 20만 내지는 30만 모릅니다. 많게 보는 사람은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과거사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작성한 건 이렇습니다. 민간인 집단 희생이요. 건수가 8,160건, 진실 규명은 6,138건, 규명할 수 없는 유족 의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규명 불가능이 958건. 아직도 그 당시 이 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게 1,060건. 긴가민가 해가지고 보류된 게 4건이가 있었어요. 뭐 인권 침해 사건 이런 정도, 항일 독립운동에 연루된 이런 운동, 그다음에 뭐 해외 동포 역사 중에 뭐 이런 정도, 기타 사건들 뭐 280. 그래 제일 많은 게 이승만이 한 거예요. 양민 학살, 민간인 학살. 자료 제공은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됐는데 15명 위원 중에 8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송기인 가톨릭 신부죠. 그 다음에 2대가 안병욱, 3대가 이영조. 자,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 간의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진행되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억울한 사람들의 핏소리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가해자들 편에 서서 헛소리만 해왔고 억울한 사람들의 핏소리에 대해서는요 애써 외면해온 게 기독교가 한 짓이야. 교회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핏소리를 신원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야 맞지 않나요? 교회는 이걸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많이 했다는 교회가. 그래서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등지고 하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악한 권력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표를 던져주고 그들 편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항상 가해자 편에 있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고 젊은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얘기는 사실에 100번지도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늙어서 조사할 힘도 없고 뭐 제가 또 뭐 얼마나 또 살겠습니까? 저는 좀 이따가 조금만 더 떠들다가 무대 뒤로 사라질 텐데 젊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밝힐 걸 밝히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도 그걸 숨기고 감추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과거의 과오를 철저하게 밝혀 드러내지 않으면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많이 미흡하지만은 또다시 제가 자료가 좀 더 보완되면은 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구잔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그 지금은 그냥 그 공개됐는지 모르겠어요. 무료 영화로 레드툼 그 빨갱이 무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드툼 그 전부 다 그 어렵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친 그런 사람들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어, 만든 영화. 그냥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기록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분이 그 1차 영화 레드툼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더 조사해가지고 조금 더 밀도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해원, 해원이라는 말은 원한을 풀다라는 용어인데 해원이라는 영화도 그 구자한 감독이 만들었어요. 제가 뭐 그 영화를 우리 홈페이지에 어디 올려놓으면 되겠는데 그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는 못하고 이제 영화 제목만 레드툼하고 해원 그리고 또 하나 영화를 소개하는데 견벽청야 견벽청야 성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들을 깨끗이 비워버린다 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1사단 사단장이었던 최덕신 씨가 지리산 양민 학살할 때 그 코드가 견벽청야야. 작전 명이. 그래서 성벽을 견고히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싹 다 청야 깨끗하게 해버려 가지고 빨갱이 지리산에 숨어든 빨갱이를 굶겨서 죽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들을 깨끗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에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함양군 송곡마을 그 자해마을 한 10개 마을에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705명을 하루 동안에 다 깨끗이 해버려요. 그 견벽 청야 사건이야. 또 그리고 바로 3일 후에 그 군대가 11사단 구연대 3대대 한동석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거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창면 신은면 과정리 일대에서 719명을 또 학살해요. 이것도 다 견벽 청야 작전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11사단 사단장 최덕신은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외무부 장관도 지내고 양민 학살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독일 대사로 갔다가 거기서 동베를린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소환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북으로 넘어갑니다. 최덕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땅에서 전개됐는데 이런 거는요 드라마로 나올 만도 하고 영화가 될 만도 하고 하는데 다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민주적인 정부, 노무현 문재인 때에 어느 정도 그걸 밝히게 됐는데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가 죄를 악을 저질렀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고 또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